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모은 자산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앱에 맡기실 수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터치 단 한 번으로 내 전 재산이 전혀 모르는 서버로 이동하는 시대잖아요. 약간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묵직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출발선입니다. 대형은행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리석으로 장식된 수십 년 된 물리적 지점이나 거대한 금고, 그리고 국가의 철저한 규제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확실히 있죠. 맞습니다. 전통금융사는 그 오랜 시간과 물리적 실체를 통해 일종의 자연스러운 신뢰를 축적해온 셈이죠. 반면에 핀테크의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설정 값은 철저한 의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하나가 전부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소비자는 더 좋은 조건보다 안전하다는 감정을 먼저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 핀테크 투데이 원문을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브랜드 신뢰와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주제를 아주 깊도 있게 다룬 리포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보다 왜 신뢰를 먼저 팔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고도의 AI 시대에 기업들은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방어하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심을 극복하려면 결국 신뢰가 필요한데요. 자료를 보면 이 신뢰가 결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 가능한 데이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데이터라고요? 네, 철저히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 신뢰 자산을 구축하는 4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둥은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이라면 그냥 우리 앱 안전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ISMS 그리고 ISO 27001 같은 객관적인 기술적 인증 장치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죠. 그리고 보안 사고 이력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공식적인 인증 마크 같은 게 확실한 데이터가 되는군요. 그럼 둘째 기둥은 뭔가요? 둘째 기둥은 투명성입니다. 수수료나 이자율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고객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후기조차 숨김없이 노출하는 것이 진짜 신뢰의 시작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직관에 어긋나지 않나요? 제가 만약 처음 보는 핀테크 앱에 1,000만 원을 넣으려는데 첫 화면에 서버가 다운돼서 돈이 안 찾아져요 같은 1점짜리 악플이 보이면 당장 도망갈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신뢰의 시작이 맞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기업들도 정확히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후기를 막 숨기려고 하거든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행동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찬양 일색인 5점짜리 리뷰만 있는 앱을 보면 현대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하긴 요즘은 너무 칭찬만 있으면 알바 썼나 하고 의심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리뷰가 있고 그 아래에 기업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상세히 답변을 달아둔 것을 보면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회사는 문제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숨기지 않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장점들을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효과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기둥들도 이해가 갑니다. 네, 셋째 기둥인 전문성은 금융당국이나 연구기관과의 협업 이미지를 통해 뒷받침되고요. 넷째 기둥인 일관성은 기업의 모든 캠페인과 고객 응대 톤이 하나의 완벽한 가치관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가 단지 웹사이트 구석에 적어놓는 선언문 같은 건가요? 실효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시스템의 정교함이 드러납니다. AI 기반 마케팅 시대에서 이 4가지 요소는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 신호로 작동하거든요. 화려한 광고 컨텐츠보다 이게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짧은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심야에 챗봇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죠. 시스템이 단순히 텍스트만 띡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보안 인증 로고를 자동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시각적으로 계속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은 상담을 받는 내내 무의식 중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입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 곳곳에 보안 마크를 심어두고 완벽한 요새를 구축했다고 치죠. 그런데 제가 소비자라면 아무리 앱에 인증 마크가 도배되어 있어도 커뮤니티에 이 앱에서 돈 털렸다 이런 걸 하나만 올라오면 그 요새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같거든요. 금융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평판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니까요. 소비자가 자신의 자산을 위탁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보안 이슈가 발생해도 그게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파괴적인 악성 여론으로 번집니다. 이래서 평판 관리가 무서운 거군요. 네, 그래서 평판 관리는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저축하듯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모니터링과 방어의 영역인 거죠. 과거처럼 홍보팀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 기사 검색하는 그런 수작업 방식으로는 절대 못 맡겠네요. 절대 불가능한 속도죠. 수작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AI 모니터링 자동화입니다. 시스템이 방대한 온라인 언급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평판 관리가 성벽 위에 서서 망원경으로 적을 찾는 경비병이었다면 지금의 AI 방어 체계는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바다 전체에 뿌려놓은 미세 전류 감지망 같은 거네요. 상어가 10km 밖에서 피냄새를 맡고 꼬리를 치는 순간 바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 말이죠.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핵심은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닙니다. NLP, 즉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감성 점수 분석이거든요. NLP 기술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뉘앙스까지 파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는 수만 건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수치화합니다. 만약 해킹 혹은 출금 지연 같은 특정 부정 단어의 언급량이 평소 대비 급증하면 이상 탐지 모델이 이를 조기에 포착하죠. 알람만 울려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아가 고객 불만의 유형을 스스로 분류하고요. 담당자가 즉시 발표할 수 있는 대응 텍스트 초안까지 1초 만에 생성해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경고를 빨리 해주고 초안을 써줘도 결국 결정적 순간에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평판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비교 사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첫 번째 실패 사례인 A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네, A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경영진과 법무팀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외부 발설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겠지만 그게 독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무려 일주일 이상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침묵하는 일주일 동안 커뮤니티에는 대표가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미 파산했다, 이런 루머가 기정사실로 등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도 남을 시간이네요. 예, 결국 공식 입장문이 나왔을 때는 이미 대규모 고객 이탈이 발생한 후였고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성공 사례인 비간편 결제사를 보죠. 이건 역시 심각한 보안 사고를 겪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비결제사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 규모가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 파악도 안 됐는데 입장문부터 낸 건가요? 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부 보안업체와 점검에 착수했다. 그리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명확한 메시지와 보상안을 동시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사고 이전보다 브랜드 신뢰도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증명하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아니군요. 바로 대응 속도와 태도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은 위기가 터진 후 회의실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 토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위기 상황별 담당자, 승인권자,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사전에 명문화된 사전 시나리오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찐테크 산업에서 사고 자체를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즉흥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AI와 사전 시나리오가 결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차피 AI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숫자로 나오는 감성 점수 지표가 전부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기업들이 한 번쯤은 떠올려보는 위험한 유혹이죠. 방어막을 치는 대신에 그냥 허위 기사를 내보내거나 가짜 후기를 대량으로 생성하면 단기적으로는 신뢰 점수도 올라가고 가입 전환율도 쑥쑥 오를 텐데 말이죠. 어차피 겉보기에는 똑같은 데이터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이 평판 관리의 본질을 조작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지표는 확실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국적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들통나면 규제기관한테 철퇴를 맞기 때문인가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메커니즘은 따로 있습니다. 미래에 진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조작 사실까지 소급되어 한꺼번에 폭로된다는 점입니다. 아, 해킹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 칭찬 후기들도 다 가짜였어. 이렇게 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순간 무너진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는 영구적으로 복구 불가능해집니다. 기소를 악용한 이미지 조작은 자멸의 길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차갑고 빠른 기술 경쟁 위에서 기업이 선택해야 할 궁극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결국 꼼수가 안 통한다면 전공법뿐일 텐데요. 바로 투명성,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지는 인간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요? AI로 분석하는 시대에 너무 감성적인 단어 아닌가요? AI가 고객의 감성을 분석하고 가장 반응이 좋을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 기업은 진짜다 라고 느끼는 강력한 인상은 결국 인간의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들을 말하는 건가요? 창업자가 어떤 철학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실제 임직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실제 고객들의 날 것 그대로의 후기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산된 친절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서사가 방어막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해가 확 되네요. 앱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하실 겁니다. 고객 한 명 가입시키는 데 드는 비용, 소위 유입비용인 CAC가 요즘 장난이 아니잖아요. 쿠폰 뿌리고 포인트 줘야 겨우 한 명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 지출이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진정성과 신뢰가 쌓이면 이 비싼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알아서 내 발로 찾아오니까요. 자료에서도 진정성이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 기업은 마케팅 비용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믿으면 비싼 광고비나 추천인 프로모션 없이도 자발적인 유입이 증가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고객 유입 비용, 즉 CAC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경쟁사가 돈을 뿌려도 끄떡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경쟁사가 일시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이나 혜택을 제시해도 고객은 불안한 낯선 곳으로 자산을 섣불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가격 출혈 경쟁 없이도 이탈을 방지해서 고객 생애가치, 즉 LTV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유입 비용인 CAC는 낮추고 생애 가치인 LTV는 극대화한다. 정말 신뢰가 만들어내는 가장 완벽한 ROI 창출이네요. 게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탄탄한 팬덤이 자발적인 옹호 여론을 형성해 주니까 위기 관리 비용마저 방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분석을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자료에서는 핀테크의 신뢰 방어 체계를 일명 종이 요새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새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가 핵심이겠죠. 네, 종이 요새라는 비유는 핀테크 개혁의 본질적 취약성과 동시에 방어의 견고함을 모두 설명하는 완벽한 구조물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환경이지만 철저한 설계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짓는 원리죠. 어떻게 지어지는 건가요? 이 요새의 가장 밑바닥 지반을 구성하는 것은 감성적 진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지반 위에 앞서 설명드린 보안성, 투명성, 전문성, 일관성이라는 4개의 기둥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는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전 위기 시나리오라는 튼튼한 방어막을 덮는 거죠. 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불만의 화살을 실시간으로 튕겨내는 그런 구조군요. 지반, 기동, 그리고 방어막. 시청자 여러분, 화면 너머의 핀테크 앱은 이 거대한 요새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알고리즘이나 편리한 화면 디자인은 경쟁사가 언제든 자본을 들여 모방할 수 있거든요. 기술은 복제되니까요. 하지만 기업이 오랜 시간 증명해낸 위기 대응의 역사, 고객과의 소통 방식, 투명하게 공개한 실수와 극복의 과정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고 모방이 불가능한 자산,
그것이 바로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가 가지는 진짜 파괴력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AI가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고 완벽한 대응 텍스트를 단 1초 만에 써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문장 속에 미안함이라는 감정까지 기가 막히게 흉내냅니다. 사실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금융 서비스에서 느끼는 인간의 진짜 인간적인 신뢰와 고도로 계산된 AI의 친절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감정과 신뢰마저 알고리즘의 데이터로 분해되고 재조립되는 시대에 그 경계는 갈수록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곧 미래 금융을 바라보는 시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제7장 AI 마케팅 기술과 툴킷 편을 통해 실제 핀테크 현장에서 쓰이는 마케팅 테크놀로지 장비들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핀테크 방어 체계의 모든 것을 다루는 만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치열한 분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